인태 오페라 극장, 지난주 바그너 타노이저를 들었는데 오늘도 바그너 작품 준비했어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또 그런 희생이 나올까요? 바로 로헨그린입니다. 이 로헨그린은 타노이저에 이어서 작곡된 바그너의 오페라입니다. 바그너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오페라고요. 음악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그너는 이전까지의 다른 오페라와는 달리 아리아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를 받는 형식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가 이어지는 것도 음악으로 이어지길 원했었던 것 같아요. 박수 소리는 끊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극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한 막이 끝날 때까지 음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한선율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상황을 상징하는 짧은 선율을 도입해서 극의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라이트 모티프도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특성은 이후 바그너 오페라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로헨그린 역의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크트, 엘자 역의 카밀라 닐룬드, 텔라문트 역의 에프게니 니키틴, 헤랄트 역의 사무엘 윤. 이분 아주 대단한, 또 이제 우리나라 분 나왔네요.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로이얼 콘세르트 허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입니다. 안트베르펜 세르데 강변에 기사와 병사들이 당당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 늘어서 있을까요? 기사랑 병사들이 전쟁을 하나? 독일의 왕 하이니히 1세가 훈족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려고, 그러니까 훈족이면 그 당시에 오랑캐죠.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려고 안트베르펜에 왔다고 해요. 이 안트베르펜의 영주가 죽은 뒤 프리드리히 폰 텔라문트 백작이 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영주가 죽으니까 사실상 영토를 합작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섭정이란 거는 대신 다스리는 거니까요. 텔라문트 백작은 이곳의 사정과 후계 문제에 대해 왕에게 말합니다. 이곳 영주였던 브라반트 공이 죽고 두 남매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누나인 엘자가 어린 남동생인 고트프리트와 숲으로 간 뒤 영주의 후계자인 고트프리트가 실종됐습니다. 누나 엘자는 돌아왔지만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누나가 유일한 남동생과 숲으로 갔는데 그 숲에서 동생은 안 오고 누나 혼자만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를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백작이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겠죠?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녀가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텔라문트 백작은 원래 엘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 일이 있은 뒤 약혼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텔라문트 백작이 이곳을, 이 영지의 그 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있은 뒤 약혼까지 파기했네요. 그리고 오르트루트랑 결혼을 했고요. 백작은 이 땅은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적당하다. 이 엘자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뭔가 습작인 것 같은데, 뭐냐면 이 땅을 갖기 위한 텔라문트 백작의 지금 정치질이 아닌가, 합당한 저의 그 추리가 드는데, 엘자가 불려나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엘자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꿈 이야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자의 꿈으로 알려진 아리아, 혼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입니다. 혼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주님께 기도했어요. 꿈에 눈부시게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제게 다가왔죠.
그는 부드럽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기다릴게요. 엘자의 말을 듣고 그녀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인 왕은 백작에게 고소를 취하하시오. 그러자 백작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왕은 신의 재판을 선택합니다. 바로 결투를 해서 누가 옳은지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의 재판을 하면은 엘자가 싸워야 되나요? 결투에 팡파르가 울렸지만 엘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나서는 지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재판이 바로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이쪽 사람이랑 저쪽 사람이랑 붙어서 이기면 이 신이 이 사람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엘자는 꿈에서 본 기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사시여, 기사시여, 기사시여. 그때 세르데 강에서 백조 한 마리가 끄는 작은 배가 나타납니다. 백조 한 마리가 배를 끌고 오고 있어요. 엘자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기사가 눈부신 수는 갑옷을 입고 배 위에 서 있습니다. 기사는 배에서 내려 백조에게 이별의 노래, 고맙다 아름다운 백조여를 부르고 백조를 돌려보냅니다. 품삯이나 먹이는 주지 않고 고맙다 백조여. 그러니까 백조가 짹짹짹 하면서 다시 갔나 봐요. 기사는 왕에게 인사를 하고는 엘자에게 나를 당신의 기사이자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엘자는 당신에게 몸도 마음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기사는 내가 승리한다면 난 당신의 남편이 될 것이지만 절대로 나의 이름과 내력을 물어봐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엘자가 네 하고 승낙하자 기사는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엘자, 당신을 사랑하오. 뭐죠 이게? 기사와 백작의 결투가 시작되고요. 결국 기사가 승리합니다. 기사는 쓰러진 백작을 향해 신의 승리로 너의 목숨을 내 손에 있게 하지만 난 너를 용서한다 고 준엄하게 말합니다. 엘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사는 승리는 당신의 순결 덕분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엘자와 기사의 승리를 찬양하고 갑자기 찬양해요. 이기면 자기 편인가 봐요. 와 엘자가 이겼다 이렇게 장대한 합창 속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백조를 타고 와서 좋았나? 장대한 합창 속에서 막이 내립니다. 이막입니다. 어두운 밤 안트베르펜의 성입니다. 텔라문트와 오르투르트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투에서 진 백작은 추방당할 처지예요. 왕에게 호소하라고 부추겼던 아내 오르투르트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나 봐요. 여보, 엘자만 내쫓으면 저 땅도 우리 땅이 될 수 있다니까요. 빨리 해봐요 했다가 그 사람을 이제 탓하고 있는 거죠. 아이 왜 날 그렇게 그래서 가갖고 이제 수는 기사한테 백주 이렇게. 하지만 오르투르트는 태어납니다. 사실 오르투르트는 이교도 마법사였습니다. 건달프처럼 이렇게 마법사. 오르투르트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방인은 당당히 이긴 것이 아니라 마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나도 엘자에게 마법을 걸어 그 남자에게 금단의 질문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성의 발코니에 엘자가 나타납니다. 엘자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행복을 미풍에 부르는 엘자의 노래인 아리아, 산들 바람이여로 노래합니다. 그때 오르투르트는 엘자에게 접근해서 추방당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결투에서 져서 추방당하게 생겼습니다. 엘자는 이를 가엾게 여겨 왕에게 두 사람 선처를 간청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막 2장입니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전령이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텔라문트 백작을 추방한다. 엘자를 위해 싸웠던 이방인은 엘자의 남편이 된다. 그에게 브라반트 공작 지위를 주고 브라반트를 다스리게 하려 했지만 그는 이 자기를 거절했다. 그러므로 그를
브라반트의 수호자라고 부르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하이니히 왕을 따라 브라반트 군대의 사령관으로 출정한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왕이 그럼 땅을 다스리지 않을 거면 나의 사령관으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신부 엘자의 행렬이 들어옵니다. 그때 갑자기 오르투루투가 다가가 자신의 신분도 묻지 못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느냐, 악마일지도 모른다 며 하면서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국왕과 기사 일행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텔라문트가 앞으로 나와 왕에게 그는 마법으로 결투해서 이겼습니다. 저는 공정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저 기사는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기사는 왕께서 물어봐도 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엘자뿐이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엘자는 점차 기사의 신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 여보가 누구지? 진짜 악마인 것일까? 그래, 처음부터 백조를 탄 것도 이상했어. 백조에게 먹이를 안 줬는데 백조가 어떻게 배를 끌고 오고. 기사는 엘자에게 혹시라도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말하자 엘자는 당황해하면서도 제게는 모든 의심을 넘어서서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중들 합창 속에서 두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산막입니다. 산막의 전주곡은 바그너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관현악곡, 폭발할 것 같은 환희의 동기로 시작되고 곡은 바로 결혼 행진곡으로 이어지면서 막이 오릅니다.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축하 행렬의 인도 속에 엘자와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대들이 부부가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겨온 당신들의 용기와 승리 그리고 사랑이 이제 그대들을 부부로 맺어줍니다. 이제 밖에서 들리는 떠들썩한 하객들의 소리와 화려한 겉모양은 잊어버려. 진실로 사랑한 당신의 두 사람만을 위해 오늘의 신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초야를 치릅니다. 엘자는 행복에 취해 신랑의 품에 안기고 두 사람은 감미로운 이중창 이제 노래는 사라지고를 부릅니다. 감미로운 노래는 사라지고 우리는 만난 후 비로소 처음으로 단둘이 되었어. 우린 세상에 떨어져 있어
누구도 우리 가슴의 고동소리를 듣지 못하오. 나의 순결한 아내 엘자여, 당신이 행복한지 말해주오. 제가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이 순간 저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너무 평범해요. 그러나 엘자 머릿속에는 그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져 갑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마침내 엘자는 당신의 이름도 부를 수 없다니 섭섭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저에게만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고 금단의 질문을 하고야 맙니다. 그때 텔라문트가 다른 귀족 4명과 함께 미지의 기사를 살해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기사는 단칼에 텔라문트를 쓰러뜨리고는 이제 우리의 행복은 다 끝났다 라고 하고는 당신이 물은 내 이름은 국왕 앞에서 대답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3막 2장입니다. 1막과 같은 세르데 강변입니다. 드디어 출정하는 날 아침입니다. 빵빠르와 함께 국왕을 따라갈 브라반트 군대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지휘를 맡은 미지의 기사도 등장하는데 텔라문트의 시체를 앞세운 그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크게 놀랍니다. 기사는 지난밤 텔라문트가 날 습격해서 내가 그를 죽였소. 그리고 엘자가 서약을 깨서 나의 신분을 물었다 라고 밝힙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머나먼 나라에서로 시작하는 이 독백은 성배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머나먼 곳에서 몬살바트란 성이 있고 그곳에 성배가 보관된 사원이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남자들이 성배의 기사로 선택되어 성배를 지키고 있죠. 그곳의 왕은 파르지팔이다. 성배의 기사들은 초인적일 힘을 갖게 되는데 정체가 발각되지 않는 한 그 힘은 계속된다. 난 억울한 누명을 쓴 엘자를 구하라는 사명을 띠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숭고한 신분에 감격을 하고 엘자도 그에게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애절하게 부탁하지만 그는 금단의 질문으로 신성한 금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Auf Eden
그때 강에서 짹짹짹짹 백조가 나타납니다. 배를 끌고 로헨그린을 맞이하러 나타납니다. 로헨그린은 다가가서고는 백조를 향한 작별의 노래인 아리아, 나의 사랑하는 백조여, 마인 리베 슈반을 부릅니다. 그러자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배 위로 나는 것이 보입니다. 거의 새 파티네요. 이것을 본 로헨그린은 기뻐하면서 백조의 목에 묶인 사슬을 풀어줍니다. 뭐죠? 그러자 백조가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으로 변하여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바로 오르투루트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해 있었던 고트프리드 왕자였습니다. 로헨그린은 사람들을 향해 이분이 새 브라반트의 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자는 기뻐하면서 동생을 맞이하고, 근데 엘자는 왜 동생이 없어진 걸 얘기를 안 했었죠? 남매는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강가를 보자 로헨그린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백조 대신 새로운 비둘기에게 배를 끌게 하고 무한 조류인데요, 이건? 아니, 무한 음악이 아니고 무한 조류네. 리필을 해야 이제 보내주는구나. 그러면 설마 이 비둘기는 아까 그 사람한테 죽었었던 그 사람 아니겠죠? 아무튼 비둘기가 대신 배를 끌고 강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배 위에서 로헨그린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엘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인태 오페라 극장. 아니 그러니까 엘자가 동생은 좋지만 또 그 기사를 사랑한 거 아니었나요?